해당 영상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음을 위한 음주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년 음주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회기부터는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건전 음주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술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술이 우리 뇌를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술이 주는 쾌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이란 무엇일까요? 술의 사전적 정의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정확하게는 에틸알코올이라 불리는 에탄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탄올은 무색 무취의 휘발성 액체로서 소독력이 좋아 소독제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에탄올이 술을 만드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에탄올의 분자 구조는 마치 강아지를 닮았는데 이 때문에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성 물질로서 중독성이 있으며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대체로 맛있고 독한데도 불구하고 왜 중독성이 있을까요? 그야 술을 마시면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계속 마시고 싶은 거겠죠. 그렇다기에는 술이 즐겁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나요? 다음 학생들은 술 때문에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이 들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술은 좋아서 마셨는데 왜 술에서 깨고 나면 우울한 것일까요? 분명히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술을 마시는데 제 술버릇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것 같아 슬퍼요. 술만 마시면 숙취 때문에 다음날 일정에 무리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 학생들과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술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만 그 쾌감에 집착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개 음주와 관련된 고민은 이러한 대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술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술을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뇌의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뇌의 보상회로는 특정 자극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술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도파민은 우리 뇌에 쾌감을 제공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특정 행동을 하였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그 행동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음주는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쾌감은 큰 노력이 필요 없으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배운 내용을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시험에서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힘이 들지만 이로 인해 얻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반면 음주로 인한 즐거움의 경우 그 과정이 단순합니다. 술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취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술로 인한 쾌감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술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음주가 반복될 경우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해서 술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술에 적응을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살펴볼 증상은 내성입니다. 내성은 약물을 사용할수록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경우 내성이 발생합니다. 술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술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문제는 술로 인한 쾌감이 뇌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술로 인한 쾌감이 반복된다면 뇌에서는 해당 기분을 마치 평소의 기분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의 기분을 평소 상태로 느끼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즐겁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합니다. 이 상태가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은 내성이 발생한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쾌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술에 중독이 된 뇌에서 자꾸 술을 마셔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주에 대한 갈망감이 들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술은 뇌에 쾌감을 주는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뇌가 망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뇌의 3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림처럼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생존 중추라고 불리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2층은 감정 중추라고 불리며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3층은 고의 중추라고 불리며 인간만이 가능한 사고, 가치 판단, 이성 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3층의 뇌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3층의 고의 중추는 2층의 감정 중추의 본능을 억누르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2층의 감정 중추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떼를 쓰는 아이와 같으며 3층의 고의 중추는 이를 훈육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3층의 고의 중추가 고장난다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음주가 3층의 고의 중추부터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는 높은 층에서 아래층의 순서로 파괴하듯 술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의 고의 중추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조절하는 힘을 잃게 되고 이제는 2층의 감정 중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육할 부모가 없으니 날뛰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실 경우에는 1층의 생명 중추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음주는 우리 뇌의 조절 스위치를 망가뜨려 조절력을 상실시킵니다. 반복 음주로 조절력이 상실된다면 목표로 한 양의 음주를 지키기 어려우며 술을 마실 경우 만취할 정도의 폭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량의 음주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이미 조절력이 상실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음주를 할 때 우리 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로 인해 뇌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뇌의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술을 끊지 못하는 개인의 의지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술이 뇌를 중독시키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에 알면 좋을 음주상식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퀴즈는 총 4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간혹 술자리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음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술은 한 병당 공기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를 내는 고열량 약물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술만 마셔서 체중을 감소하는 것을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주가 독하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함께 넣은 일명 소맥을 마시고는 하는데요. 과연 소맥 폭탄주는 소주보다 순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주종에 맞는 컵에 술을 따르게 되면 한 컵에는 약 1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소주와 맥주를 함께 섞으면 한 컵에는 2배인 약 20g 정도의 알코올이 함유되기 때문에 소맥 폭탄주가 소주보다 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폭탄주의 경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원샷할 위험이 높아서 더욱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종종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았을 이 필름 끊김 현상. 과연 위험한 현상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술로 인해 필름이 끊겼다는 것은 알코올로 인해 우리 뇌가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술로 인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저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필름 끊김 현상은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술이 불면증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음주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때는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깊은 수면보다는 얕은 수면을 늘게 하고 렘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요약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음주는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술의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술이 주는 쾌감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술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스스로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만 마실 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술이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장면과 간단한 소감을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